바보같이 당했다. 1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은 윤미향 당선인에게 쏠리고 있는데요. 여당은 사실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부담스러운 표정이 나타나고 있고요. 야당은 공세를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시동을 걸었고 여야 원내대표는 원구성을 위한 첫 회동에 나섰습니다. 오늘 정치마수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황혜진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느 부분부터 여쭤볼까요? 제가 최 교수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기자회견? 지난 7일 날 기자회견에 이어서 두 번째 기자회견인데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제 그동안의 정의기억연대의 활동과 그동안의 위안부 할머니들과는 상당히 유리돼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강하게 한 거죠. 강도 높게 이제 윤미향 당선인, 정의연 전 이사장을 지냈던 이번에 당선인 아닙니까? 윤 당선인을 비판을 했는데 저는 여기서 이걸 보면서 말이죠. 어제 이용수 할머니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사리사욕을 채우려 이제 국회의원 비례대표 했다. 그게 할머니 말씀이죠. 소수 명망가나 외부의 힘에 의해서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무슨 일이 분명히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외부로 드러나는 거는 회계 부정, 회계 부실 문제고, 그리고 또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사적 유형의 문제, 기부금 문제, 이제 후원금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을 이제 윤미향 당선인이 사적으로 횡령한 거다, 유용한 거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혐의가 있는, 의혹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가 그동안 정말 엄혹한 시절에 해왔던 그 운동 자체가 표면돼서는 절대로 안 되겠는데, 이런 상황을 또 친일극우 세력들이 뭔가 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 운동, 인권 운동이고 정의기억연대 이런 운동을 좀 폄훼하려는 움직임도 분명히 있어요. 있습니다. 이런 다단하게 얽혀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역시 중요한 거는 사실관계를 밝히는 거다. 이게 이제 앞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당파성도 거기에 개입될 것이고 일정 부분 진영 논리도 개입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향후 이제 전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기된 의혹들 일단 제기가 됐잖아요. 이것과 정의기억연대 활동을 자꾸 혼용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여도 그렇고 또 보수라기보다는 좀 극우 세력, 극우 진영에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 황 기자.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의혹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어제 할머니께서 여러 가지 어떤 단호한 입장을 밝히셨지만 추가 의혹을 팩트로서만 밝히신 건 사실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7일날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정의기억연대, 정대협이 모은 돈이 할머니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라는 발언에서 일이 시작됐죠. 그래서 언론이 취재를 하면서 일단 국세청 그 게시판에 나와 있는 그 공시 쓱쭉 보니까 이게 엉터리가 너무 많고 이상하다. 그렇죠. 그러면서 언론과 야당이 추적을 하면서 뭐 개인 그 아파트 산 자금 출처 의혹, 안성 심토 의혹 이래서 의혹이 쭉 나온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안을 크게는 문제제기는 이제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제기는 어제 문제제기는 그 자기가 모르던 그 얘기들이 너무 많이는 안 되고 검찰에서 알아서 법대로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주로 제기한 것은 그동안의 정대협 운동, 그다음에 그 정의기억연대가 30년 동안 해온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 가운데 이게 과연 피해자들을 위해서 한 일이냐라는 일종의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피해자 중심주의를 그토록 정 의원이 외쳐왔는데 정작 그 대표적인 피해자 중에 한 분이 이용수 할머니는 내가 이용당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양쪽 다 당황스럽고 국민들도 굉장히 충격이 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할머니는 그 부분에서 강한 불신, 그다음에 이게 일종의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결국은 이게 이 운동을 이끌어온 운동가들, 활동가들 그리고 지식인들이 끌고 간 운동이면서 정작 그 할머니들은 그 운동에서 소외되는 일이 생겼다라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위안부 할머니들 중에 정대협 운동에 협조적인 할머니들만 대우하고 나머지 일본 쪽에서 준 돈을 받겠다고 한 할머니들은 다 소외해버리고 대우하지 않았다. 그 운동에서 사라졌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토론을 해서 이 운동의 방향에 대해서 비판하고 30년 동안 그 정대협 운동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내 외부의 비판도 많았습니다. 거기는 극우적인 비판, 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비판부터 너무 운동의 방향성이 너무 근본주의적이고 원칙적이고 강경하지 않느냐는 비판까지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논란의 부분입니다. 논쟁의 부분이라 토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부분, 정의기억연대가
기부금 받은 것, 국가보조금을 제대로 썼느냐. 예. 쉽게 말해서 횡령한 거 아니냐. 예. 윤미향 씨가 이걸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이용한 거 만약 아니냐라는 의혹이죠. 그랬다는 건 뭐 변명이 그 어디가 두 없는 가지의 거예요. 예. 유혹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토론으로 그다음에 그 해결할 부분들은 토론으로 해결하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윤미향 당선인 개인과 정대협 그리고 정의기업연대가 과연 국민들이 모아준 돈, 기업들이 모아준 돈을 정부가 준 돈을 제대로 썼느냐, 예. 횡령한 게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뭐 검찰 수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죠.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도 어제 입장은 계속 곧 윤미향 당선인이 해명에 나설 것이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본인 입으로 지금 나타나지 않아요. 며칠 동안 나타나지 않고 뭐 집에도 지금 기자들이 찾아가는데 사무실도 그렇습니다. 에도 안 나타나는데 내일 지금 그 민주당 당선인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물론 윤미향 당선인 개인으로서도 이 문제가 너무 많고 한꺼번에 많은 문제 의혹이 제기되니까 오래된 일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지금 뭐 어느 집 가서 뭐 그 신용카드 내고 뭘 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하루빨리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예. 가장 중요한 의혹, 개인에게 제기된 의혹만이라도 빨리 해명을 하는 게 이 사태를 풀어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최 교수님. 방금 네. 황 기자 말씀하셨지만요. 어떤 방향성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해결할 부분이 있고 횡령이나 이런 부분은 만약 드러나면 그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횡령이나 이런 어떤 실정법의 문제가 적용이 되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면 이 토론을 통해서 한번 이 운동성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때 할머니들 이 피해자 중심주의를 좀 벗어났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 이 윤미향 당선자가 정치인으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부분만 가지고도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 부분만 가진다면은 그건 충분히 정치인으로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죠. 예. 그 정의기억연대와 정대협, 한국정치인대 문제대책협의회가 예. 그동안 해왔던 것들은 절대 폄훼되면 안 되는 거죠. 예. 다들 뭐 지적하는 것이고 저도 예.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지 이제 이게 피해자 중심주의에 맞았던 것이냐. 예. 그 일부 이제 할머니들 사이에서도 아까 우리 황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어제 할머니가 말씀하신 게 뭐 농구장에서 모금을 한 다음에 맛있는 거 사다오 이러니까 돈 없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어떤 그 할머니들 가슴에 맺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문제로 제기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배상을 우리 일본으로부터 사죄를 받고 일본이 주는 보상 이런 건 안 받겠다라는 게 좀 사실 대단히 그 기본적인 운동의 방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처럼 일부 할머니들은 일단 그거 받겠다. 사실 뭐 물리적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걸 굳이 안 받을 필요 없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피해자 할머니들 사이에서의 약간의 그 갈등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그야말로 정의운동이 정의기억연대 운동이 앞으로 이건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사회적 공론의 문제라고 좀 봐요. 방향성이 맞는 것인지 그건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것이고 같이 이제 절충할 수 있다고 좀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한 거는 우선 그런 부분들이 같이 결합될 수밖에 없죠. 어떤 사안이 있어가지고 A라는 사안이 불거지면 B하고 완전히 이제 뭐 칼로 두부 자르듯이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 운동이 과연 맞았던 것인가 방향을 이제 성찰할 때 하면 됐죠. 30년 동안 있어왔던 운동이니까. 그리고 사실 이게 시민들 대다수의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던 운동이었잖아요. 일부 이런 분들이 정말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가지고 여기까지 의제화 시켰던 거거든요. 그 보편적인 인권운동으로까지 승화시켰고. 근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불거졌어요. 이거는 아무튼 간에 이게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불거진 의혹을 해명하지 않고는 다시 말하면 도덕성이나 정당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특히 정의기억연대가 하고 있는 이 운동은 정의에 관련된 거잖아요. 인류의 가치에 관련된 문제인데 근데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나 인권, 정의 이런 거대 담론들을 담보해낼 수가 없는 거죠. 조그만 의혹들이라도 생긴다. 예를 들어서 돈이 들어왔는데 이걸 개인적으로 썼다. 개인적으로. 아까 우리 앵커께서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전제라면은 그건 당연히 이제 이거는 뭐 윤미향 당선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이 문제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과 다시 강조합니다만 이 지금 제기된 여러 가지 팩트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들과 정의연 운동 이 부분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저쪽 한 이제 또 영역이 정치권의 이제 앞으로의 이제 전개 방향 또 개헌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그리고 진영 이념 이런 게 좀 전혀 무관하지 않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복잡 다단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정확하게 나눠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다시 든다는 거죠. 자, 황 기자. 네.
민주당의 분위기는 지금 말씀하신 두 분이 말씀하신 분위기랑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예. 오늘 아침에 민주당 그 대변인들이 기자들한테 설명한 거는 윤미향 대변인하고 공식적으로 어제 이용수 할머니 기자에게 연락을 했느냐 그러니까 당이 공식적으로 연락한 건 없다. 다만 당내 윤미향 당선인과 그 친분이 있는 분들이 연락을 하고 있다라면서 정확하게 언제 뭐 해명을 하든지 해명 기자회견을 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곧 하지 않겠느냐. 이제는 답변을 윤미향 대변인이 할 차례다. 그렇게 할 것으로 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아침에 강창일 의원이죠. 이런 저희 그 MBC 김종배 시선 집중에 나서 한 말이 있어요. 윤미향 당선이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횡령이나 뭐가 밝혀지면 그거는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끝이고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굉장히 지금 화를 낸 부분 또는 그 분노한 부분 중에 하나가 윤미향 대변인이 이 말씀하시기 전에요. 잠깐 여야 그 입장 얘기 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여야 공식 입장 준비되어 있습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검찰이 수사한 사건의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야권에 대해서 저희가 입장을 말하는 것보다도요.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저희 입장을 정하는 것이 순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인지 어떻게 될 건지는 잘 모릅니다만 이렇게 이용수 할머니께서 입장을 말씀하셨으니 윤미향 당선자도 머지않은 시간에 입장을 내는 것이 순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마냥 손 놓고 있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철저히 피해자 중심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모든 의혹을 들여다보고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방침입니다. TF 활동과 관련해서 수시로 국민 앞에 보고하고 국민적 요구가 더 있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정조사 추진까지 폭넓게 검토하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황 기자. 네. 검찰 수사 지켜보자. 이게 민주당 입장이죠, 지금? 일단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당 내부에서도 지금 점점 사태가 커지니까 그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라는 말은 언제까지 지켜볼지도 모르는 거죠.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곤혹스러운 게 물론 이제 윤미향 당선인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옹호하는 쪽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일부에서는 오늘 이게 근데 정치인인데 이미 그거 언제까지 그렇게 보고 있어야만 되느냐. 빨리 첫 단계는 빨리 나서 해명을 해라. 해명을 해서 그 해명이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 좀 지켜보고 여론도 보고 평가를 받고 그다음이 그렇게 돼야지 그다음 순서가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가능성들의 얘기인데 윤미향 대변인이 해명을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린다거나 아니면 해명을 하러 나서 납득이 안 가게 해명을 한다거나 물론 납득이 돼서 이거 상식적으로 뭐 이해가 된다라면 문제 없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뭐 논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윤미향 대변인이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더 이상 밝히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다거나 하면 굉장히 큰 일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가정의 문제고 그리고 이 문제는 굉장히 사실 그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의 정대협 운동의 역사가 있고 한일 관계가 있고 온 국민이 지금 지켜보는 그렇습니다. 그런 굉장히 큰 사건이라 특히 하나하나의 사안마다 입장이 다 다르고 그동안 이 운동을 이끌어온 분들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다르고 그래서 말하기 굉장히 조심스럽죠. 이용수 할머니나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입장이 지금 클리어가 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윤미향 대변인이 이제 국회의원이 곧 될 당선인 신분입니다. 그래서 공인의 신분이고 이 운동을 30년 동안 이끌어온 대표적인 존재고 공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으면 억울한 점대로 소명을 하고 그 소명을 일단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게 지금 국회 개원해가지고 코로나19 대책으로 일하는 국회 만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은 지금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한 의혹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은 민경욱 대변인이 계속 떠드는 부정선거 의혹으로 시선이 다 거기 몰려 있어요. 이 두 문제를 빨리 정리해야지 일을 할 수 있죠, 사실. 자, 최 교수님. 야당은 그래서 국정조사하자 그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진행 국정조사 뭐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2단계에서는 여당이 합의해 줄 가능성이 대단히 낮아요. 그렇겠죠. 검찰 수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할 수는 있는데 검찰 수사가 정말 미진할 때 밝혀지지 않을 때는 국회 차원에서 정치적 차원에서 규명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국정조사라는 거는 모든 의제를 다 할 수 있는 게 국정조사니까 할 수 있는데 지금 아직 국정조사가 이렇게 설득력을 얻거나 그 어떤 그 무르익어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검찰 수사 결과도 일단 지켜보는 게 맞는데 전 중요한 게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약간 강훈식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바뀌었어요. 아주 미세하게 바뀌었는데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다는 말은 동일한데 머지않은 시간에 윤미향 당선이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 얘기는 벌써 약간 바뀐 거예요, 기류가. 그렇죠. 방금 황 기자, 황 기자님 예, 말씀하셨던 말씀하셨던 예, 예. 막연하게 검찰 수사 결과 보자라는 건 가장 원론적인 얘기들이고, 근데 일단은 이거 조금 더 진전된 발언이냐면 우리 민주당이 당내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예. 왜냐면 우리 당이 민주당이 추천했고 합당이 됐잖아요 지금 민주당 소속이란 말이죠. 예. 국회의원 시작하면 당연히 민주당이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진상조사위를 구성해서 알아보겠다라는 건 완전히 진전된 입장이고. 예. 근데 그건 아직 안 갔지만 말은 좀 바뀌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안을 무조건 검찰 수사 결과 지켜보자. 이건 무책임하게 들리는 거예요. 집권세력으로서. 그래서 그런 부분 이 의식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 예. 자, 황 기자. 검찰도 지금 뭐 문기적거릴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칼자루를 검찰이 예. 쥐고 있죠.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 들리는 얘기가 살펴볼 서류가 많아서 예. 뭐 주말에도 나와서 수사를 하고 있다. 지금 서부지검이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어요. 지금 민주당 사실 검찰에 대한 불신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자기 당 소속 당선인 곧 국회의원 신분이 될 사람에 관한 의혹이 검찰에 또 칼자루를 쥐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이 물론 이제 그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 기준이 이제 굉장히 엄격해졌기 때문에 뭐 지금 내부에서 회의를 한다 그러죠. 어느 사실까지 공표하고 어느 사실까지 알리지 않을 것인가라는 걸 공표를 하고 있을 텐데 저는 이게 예를 들어서 윤미향 당선인이 해명을 안 하고 그냥 쳐다보는 것도 오래 못 갈 것이고 민주당이 검찰 수사만 일단 보자 하는 것도 오래 못 갈 겁니다. 이게 검찰 수사에서 예를 들어서 뭐가 나올지 좀 보자. 근데 정치적인 사안이 지금 얽혀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 지금 굉장히 속도를 내서 뭘 하겠죠. 예. 그래서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제 변곡점이 몇 개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일단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든지 윤미향 당선인 계좌를 추적하든지 이런 변곡점에서 뭔가 사실이 알려지게 되거나 그러면 그때 민주당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별거 아닌 게 안 나면 그건 그야말로 뭐 문제 아닌 거죠. 예. 사소한 건데 근데 지금 노선의 문제는 토론을 하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예. 회계 이상한 게 정말 실수였느냐 아니면 돈이 빠져나갔느냐 뭐 그런 부분이니까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릴 겁니다. 곧 민주당도 명확한 태도를 곧 취하게 될 겁니다. 예. 최 교수님 마지막으로 시간은 다 됐는데요. 검찰 수사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뭐 급박하게 지금 진행되겠지. 이제 시간이 쫓기죠. 왜냐하면 예. 국회의원 신분이 5월 30일 날 시작되는 거니까 의원 신분이 되면은 회기 중에는 체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기 중이 아니면 괜찮지만 일단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게 검찰로서는 대단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어쨌든 최소한 소환이라도 해서 뭔가 어떤 수사 시작해야 되는데 며칠 안 남았거든요. 예. 5월 30일 날 오늘 5월 26일이니까 나흘밖에 안 남았어요. 사흘. 그러니까 이거 과연 검찰로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이제 국회의원 임기 시작되면은 당 소속이고 집권당 소속이고 말이죠. 또 불체포 특권이라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다시 저는 걱정스러운 게 이런 엄중한 문제를 놔두고 또 정치적으로 불체포 특권이 있으니까 뭐 하라 마라 더 회기를 소집해라 마라 이렇게 또 된다면 다시 이거는 새로운 국회가 일하는 국회법으로 뭔가 하자는 건데 아직 일하는 국회법으로 개정은 안 됐지만 또 다시 도돌이표로 가면은 이 본질하고는 다른 데로 갈 수가 있다는 게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거죠. 제 막연한 추측인데 그렇게 가지 않을고 이건 뭐 그렇죠. 어떻게든 가지 단호하게 말아야죠. 여야가 워낙 해결을 그리고 해야만 될 중대한 거고. 문제에서 나타난 의혹들이잖아요. 예. 그냥 일반적인 범죄에 관련된 의혹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야가 이건 뭐 명백히 밝혀야 명백히 되는 밝히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같고요. 되겠죠, 예, 뭐 그렇게.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